집을 사는 건 고통입니다. 고통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. 이겨낼 건가요? 네. 왜요? 좀 더 필요하다. 그렇다면 영끌을 해보겠습니다. 연끌을 해볼게요. 어떻게 해서든 살 거예요. 안녕하세요, 누돈입니다. 제가 차를 사려고 했잖아요. 지난번에 큰손이가 팩폭을 당하고 차 살 돈으로 부동산을 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. 아 진짜 너무 잘하셨어요. 차는 사면 끝이지만 부동산 투자는 집값이 떨어지고 오르고를 떠나서 자산시장에 참여하며 배우고 느끼는 것들이 있으니까요. 정말 너무 잘하셨어요. 바뀔게요. 열심히 해볼게요. 이렇게 한 다음에도 불안했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눈빛이 찌는 눈빛이었어요. 왜냐면 이것도 플렉스거든. 어차피 쓸 돈 여기다가 쓰게 된 거예요. 그래서 꿈나무님 채널 가면은 친구들 집 매수하는 것까지 실제로 다 도와주셔서 매수를 네. 직접 시켰어요. 전 그런 친구가 없어요, 주변에. 없죠. 그래가지고 저희 그거 참여하려고요. 아 솔직히 제가 진짜 전문가가 아니거든요. 저도 브리니에서 이제 레벨업을 한 5초딩 정도거든요. 그래서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 이거를 하기로 한 이유가 각자 본인의 행동이 책임진다고 하셨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다면 옆에서 최대한 도와드리겠다고 해가지고 저도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짠수님도 큰손님도 열정적이게 임하고 있어서 둘의 차이점이 있지 않아요? 둘의 차이점은 큰손님은 일단 긍정적이세요. 일단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고 내가 이걸 진짜 할 수 있겠다. 그리고 나도 살 수 있겠구나. 이거를 느끼는 게 첫 목표였어요. 근데 한 번 임장 가자마자 바로 그걸 해줘가지고 굉장히 뿌듯했고 짠손님 같은 경우에는 저랑 처음 임장을 했을 때 제가 먼저 부동산에 들어가서 질문하고 보고 이제 다음부터 따라하라고 하셨는데 너무 긴장을 1도 안 하고 너무 잘하시고 두 번째로 임장 갔을 때는 막 저희가 먼저 도착했거든요. 근데 그 뒤에 오셨어요. 뭐 너무 자연스럽게. 커피 막 뽑아 마시고 저는 솔직히 중개사분인 줄 아셨거든요. 되게 진짜 다른 느낌으로 네. 두 분 너무 다르시고 네, 저희가 누돈 다마고치가 이제 해봤는데 왕초보가 투자에 임할 때 어떤 자세나 뭐 멘탈 이런 게 필요한 게 있을까요? 일단은 공부는 좀 기본적으로 하고 사전 조사도 좀 했으면 좋겠고 일단 그리고 부딪혀야 돼요. 부동산 일단 한번 들어가 봐야 돼. 그걸 꼭 살 건 아니어도 살 것처럼 한번 얘기도 해보고 그렇게 한 번씩 부딪혀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공부하고 행동하기. 공부하는 방법과 행동하는 방법은 여기 채널 가서 보시면 돼요. 제가 차를 사려 했던 5천만 원으로도 집을 매매를 할 수가 있을까요?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. 전세 끼고 매매, 갭투자라는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요. 제 영상의 댓글 중에 누가 그러더라고요. 등기를 쳐본 사람은 등기 안 친 사람을 이해 못하고 등기를 안 친 사람은 등기 친 사람을 이해 못한다고요. 근데 이게 정말 맞는 말이더라고요. 일단은 내 명의로 등기를 쳐보는 것.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5천만 원이면 시작하기 딱 좋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. 차 살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다라는 거를 상상도 못 했거든요. 근데 꿈나무님 채널을 보면서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고 오늘 임장을 다녀오고 나서 이게 진짜 실현이 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확신을 얻었어요. 저는 올해 안에 경기도권에 시드 5천만 원으로 아파트 사고 싶거든요. 가능할까요? 경기도 어떤 경기에 따라 진짜 굉장히 다르고 제가 솔직히 모든 지역을 아는 건 아니에요. 저는 평택이요. 평택은 되게 아슬아슬하게 가능을 하기는 할 것 같아요. 근데 임장을 많이 다녀야 될 것 같고 성품 발품을 열심히 팔아야 할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이제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할 텐데 네. 이렇게 투자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? 일단 강의를 들으세요. 그 전문가들의 축적된 노하우를 단돈 몇십만 원에 그 몇 년의 시간을 사는 거라 생각해요. 저는. 몇십만 원 투자해도 몇 억이 되어서 돌아올지를 모르는 게 네. 진짜 가성비인 것 같아요. 네. 꿈나무님이 개인적으로 지역을 투자를 할 때 좀 선정하는 방법이 있을까요? 일단 기본적으로 보는 거는 수요와
공급인데요. 공급 같은 경우는 아주 쉽게 알 수 있고요. 부동산 지인이나 아실에 들어가시면 그 지역에 필요한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다 나와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수요량보다 공급이 향후 줄어들 지역을 먼저 선정을 합니다.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수요가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합니다. 아파트 공급은 계속 줄어드는데 이 수요는 계속 많아질 수 있는 지역, 일자리가 생긴다든지 교통이 좋아진다든지 하는 그런 호재가 생기면은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. 꿈나무님은 그러면 소액으로 투자한 방법이 어떤 거예요? 저는 전세 끼고 매매라는 그 갭 투자라는 방법으로 매수를 했고요. 갭 투자란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, 그 갭을 이용해서 아파트를 매수하는 방법을 말합니다.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갭 투자를 하고 싶어요. 네. 내가 얼마 필요한지 어떻게 보는 거예요? 일단은 그 아파트의 매매가를 알고 그 네. 아파트의 전세가를 알면 그 네. 두 개를 빼면 돼요. 아. 만약에 4억짜리 아파트인데 네. 전세가 그 시세가 3억이야. 네. 1억은 1억, 네. 1억이 있으면은 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죠. 그러면은 전세가랑 매매가랑 차이가 없는 곳이 좋은 거네요. 근데 그거는 상황마다 다 다른 거인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를 사고 싶지는 않지만 살아야 돼서 사는 경우도 있는 거죠. 투자 매력도는 떨어지지만 그냥 전세가가 싸서 살 수도 있는 거고 쉽게 말해서 가치가 없는 물건일 수도 있다는 거죠. 비싸다고 나쁜 게 아니고 싸다고 좋은 게 아니다. 네,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, 절대. 그럼 지금처럼 갭 투자할 때 조심해야 할 점이 또 있을까요? 첫 번째로 전세를 잘 맞출 수 있는지 조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전세를 맞추지 못한다면 결국 내 피 같은 계약금을 날리게 되는 거니까요. 물론 문제가 생겼을 때 또 해결하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. 근데 이것까지 말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일단 전세를 잘 맞출 수 있는지 조사를 분명히 해라. 두 번째로는 그 전세 기간이 만기가 됐을 때 역전세가 나지 않는 그런 지역을 골라야 합니다. 우선 역전세란 전세를 갱신하거나 새로운 전세입자를 구할 때 전세 보증금이 이전에 맞춘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지는 경우인데 쉽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4억짜리 집에 3억의 전세를 맞춰서 1억에 내 돈이 들어있어요. 근데 이 전세가 끝나고 2년 뒤에 전세가가 2억 5천으로 떨어진 거예요. 그럼 5천만 원이 추가 투자금으로 들어가는 거죠.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될 지역을 선택을 해야겠죠, 애초에. 그래서 공급이 줄어든 지역을 하라고 한 거예요. 세 번째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긴 한데 갭 투자를 할 만큼 가치가 있는 아파트인지 판단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알면 다 부자 되는 거 아니야? 그쵸. 그리고 세상에 싸면서 100% 좋은 물건이 있을까요? 네, 없죠.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초보자들에게 100% 좋은 물건을 찾아서 투자해라? 이거는 그냥 투자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. 100% 좋은 물건은 매우 높은 확률로 비쌀 거예요. 네. 개인적으로 저는 한 7, 80%? 그 정도의 확신이 있다면 투자할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. 그러면 저희 이제 누돈 다마고치 하기로 했잖아요. 네. 계획이 약간 있으신가요? 일단은 현장을 나가봐야 분위기 파악이 좀 될 것 같아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보다 리스크가 더 커진 건 사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좀 무리한 투자는 하지 않을 생각이고요. 말하신 적절한 투자금 있잖아요. 네. 그 안에서 최대한 적절한 매물이 나올 때까지 좀 돌아다녀 볼 생각이고 그러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고 싶다고 해서 절대 뭐 아무거나 투자하진 않을 거고요. 콘텐츠보다 훨씬 중요한 게 이제 짠 손님과 큰 손님의 그 투자금이기 때문에 포기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면 과감히 포기하는 것도 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저희 이제 5천만 원씩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큰 손님 1, 2천 정도는 여유 자금 좀 더 있으세요? 영끌해야 합니다. 하다가 보면 욕심 막 생길 네. 거잖아요. 그래서 여유 자금 좀 챙겨놓고 한 1,000, 2천 정도? 1,500? 1,000에 1,500? 이 정도면 될까요? 네네. 매물이만 있다면. 네, 저도 5천만 원으로 찾아보고 너무 매력적인 매물인데 좀 더 필요하다. 그렇다면 영끌을 해보겠습니다. 영끌을 해볼게요. 어떻게 해서든 살 거예요. 그러면 마지막 한마디 해주세요. 백만장자 시크릿이라는 책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. 부동산을 사려고 기다리지 말라. 부동산을 사고 나서 기다려라. 묻지마 투자는 위험한 게 맞습니다. 그러나 100% 확신이 들 때 투자하겠다는 생각도 위험하다는 것을 말해드리고 싶습니다. 집을 사는 건 고통입니다. 고통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. 이겨낼 건가요? 네.
거예요. 2주 전에 만나서 네. 제가 복장이 터지는 줄 알았다고요. 2달 동안 1,500만 원만 쓰자 이러면서 약속까지 하고 그랬어요. 근데 갑자기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제 명품백 안 사겠대잖아요.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이렇게 차를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거 그만큼 내가 절실하지 않았구나. 그러니까 그치. 차에 대해 절실하지 않았어. 여러분 저도 이 방향성을 바꾸면 나중에 좀 미래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큰 손님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대는 뭐 조금 뭐고 다 막 써라 이러셨거든요. 네. 아 진짜 그랬어요? 네. 20대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. 그때 어떻게 정확히 말했냐면 어. 제가 목표한 자금 그러니까. 있죠? 그것만 남기고 다 응. 써라라고 했어요. 결론적으로 응. 그때 우리가 동일하게 했던 얘기가 있어요. 뭐 여행이라든지 응. 경험에 맞아, 쓰는 경험에 거는 투자. 아낌없이 써라였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저도 경험에 쓴 거는 지금 생각해도 전혀 아깝지 않고 그 경험과 20살 초반의 아파트다? 응. 하면 저는 경험에 쓰라고 할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차나 가방이나 이런 것들이 부동산을 제가 그때 알았다면 안 살 것 같아요. 근데 솔직히 하나 정도는 하나 정도 깔끔하게 포기를 못했어요. 왜냐면 아직 안 샀거든요. 하나 정도는 사도 좋다. 그 대신 이제 월급에 무리가 가지 않는 근데 솔직히 하나 정도는 괜찮아요. 여러분. 이제부터 실전편이 계속 올라갈 거예요. 네. 저희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리고 진짜 아파트 매매를 할 수 있는지 솔직하게 다 풀겠습니다. 근데 이게 등기 취득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? 쉽지 않고요. 이게 못 살 수도 있어요 네. 진짜. 근데 절대 무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한테 못 살 수 있다는 그런 선택지는 없어요, 선생님. 선생님이랑 같이 하나 살 때까지 선생님을 놓지 않아요. 저희 진짜 그러면- 다마고치 진심으로 해보도록 할게요. 내일도 저희 임장 가거든요. 그래서 같이 오늘 하루 자려고 모인 거예요. 네. 그럼 다음 영상 기대해주세요. 다마고치 영상 자세한 영상은 저희 꿈나무님 네.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. 네. 네. 그럼 안녕. 안녕. 감사합니다.